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비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종목 차트를 하나 보고 계신데요. 우수 AMS라는 종목의 일봉 차트입니다. 근데 이 차트 보시면은 2020년도쯤에 이렇게 한번 크게 슈팅이 왔다가 이 고점을 찍고서 쭉 조정을 이렇게 받아온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마침 어제부터죠. 지금 찍고 있는 날 기준으로 해서 어제쯤에 이 전고점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이 저점 상황에서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근데 이제 보면은 어제 일봉은 굉장히 큰 폭으로 윗꼬리 아랫꼬리가 남겨져 있는 상태였고 오늘도 뭔가 좀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줍니다. 흐름은 이제 뭔가 좀 수급은 이어져가는 그런 느낌이고 이럴 때 이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죠. 이게 지금 거래량 상위 종목에 찍혀 있어서 저도 이제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기 위해서 가져온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뭐 이제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면은 이거 여기 전고점 고점 돌파하는 여기 흐름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 변동성 있는 상황에서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라는 그런 약간 좀 그 파도 타기 같은 거를 하려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서 흐름에서 봤을 때 이런 큰 폭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따지고 보면 이 저점에서의 뭐 끽해봐야 반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약간 더 길게 보고 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과연 해볼 만한 생각인지 해볼 만한 상황인지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어니스트님께 물어보고서 조언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했던 이 몇 가지 생각들 이런 포인트들에서도 설명을 들을 거고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추가로 궁금할 만한 부분들을 묻고 답하면서 여러분들께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뭐 요새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하나씩 보이는 걸 보면요, 파동이나 사이클 특성상 어느 정도 소강 이후에 다시 새로운 변화의 파동이 생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이용하면 좋다. 그래서 이용하기 위해서 미리 예습해둔다,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제가 오프닝에서 말은 했지만 원희님이 예전에 말했던 저점 반등의 상황인 것 같아요. 막 고점에 있는 거 가지고 막 뭐 단타 치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할 거면은 저점 반등의 상황을 할 것 같다라고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는데 요즘 같은 때 이런 종목으로 이제 들어가서 뭔가를 한다는 거는 좋은 생각일까요?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오히려 이런 거를 더 선호를 합니다. 선호를 함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좀 팁을 드리면은 요 상황 파동이 시작했었던 뭐 흔히 말해서 거품이 낀다고 하죠. 가격이 오르고 그러고 나서 긴 시간 오랫동안에 빠져나오면서 흘러내렸죠.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포인트, 이 세무 파트를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의식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 고점 돌파야. 고점 돌파의 기준점도 여기죠. 전고점 돌파죠. 그래서 새로 시작했어. 아니면 또 혹 누군가는 이거 10,000원도 갔었잖아. 그래 12,000원까지는 내가 욕심이지. 그래도 10,000원까지는 하면서 여기서 가지아를 외치고,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뭔가 좋아졌었으니까 여기서 계속 단타 치면 되는 거 아니야? 등등의 생각. 다 좋은데 다 좋다는 거는 해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거를 진짜로 그렇게 해도 되느냐, 여기서 다른 것들은 그래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일단 물음표죠. 진짜 여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몰라요. 지금 사서 묻어놓고 10,000원까지 기다린다, 이거는 진짜 좀 아무리 해볼 만하다고 말은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 이 얘기시죠? 네, 상승하더라도 그 전에 꺾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해볼 수 있겠다, 뭐 하겠다, 이런 모든 생각이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제가 이 세모친 이곳에 기준점을 가지고 였다가 약간 데칼코마니처럼 대입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하지 말아라.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하지 말아라. 전고점이 13,150원이었으니까는 이것도 13,150원 다시 가겠지, 뭐 이런 식의 생각. 전고점 여기 5,000원 말고 6,000원 다시 가겠지, 뭐 이런 생각. 그런 단순화된 논리로 접근하지 말아라, 이 얘기 같아요. 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은 이거를, 이 세모친 부분을 메모장으로 가려버려라. 없는 거로 치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럼 여기까지가 1번이었고 1번에서 그냥 쭉 이렇게 오다가 지금 여기로 2번으로 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매매가 조금은 더 쉬워질 거예요. 막 되게 많이 고민되고 현혹되고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질 거예요. 뭐 그 정도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그냥 지웠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그냥 여기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여기에서 4,000원 부근에서 3,750원까지 내려갔던 이게 지금 5,000원대로 그냥 하루아침에 뛰어버린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또 거꾸로 보면은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뭐 이런 또 느낌도 들어서 앞에 길게 이렇게 뭔가 많이 빠졌던 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가려버리면은 그냥 요 며칠 만에 놓고 보면은 그냥 이 며칠 사이에 너무 많이 오른 거잖아. 이런 생각도 또 들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게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여전히 싸지라고 하면서 막 몰빵은 안 할 테니까 그런 생각 정도라도 하고 있으면. 네, 맞아요. 그러면은 단기간 안에 주가가 어찌 됐든 간에 급등했는데 그 안에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급등주 매매를 한다. 이거 이미 좀 급등한 주식을 가지고 지금부터 매매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의 결이 바뀌게 되니까 그러면. 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만 보게 되면은 분명한 거는 누군가는 여기서 포지션 충분히 취해놓고서 여기서 열심히 매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 말은 내가 여기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도 매도를 섞어가면서 시작을 해야지 단순히 여기서 그냥 여전히 싸잖아 지금부터 시작이지 만원 가지야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 더 이제 추가로 이제 여쭤보면은 이거를 또 다시 차트를 좀 길게 보면 이게 지우라고는 하셨지만 이렇게 좀 나름의 오랜 기간에 두고서 쭉 크게 하락을 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여기 이렇게 물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가겠냐? 이 사람들 팔다 보면은 이거 이렇게 가기 어려워. 뭐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한마디로 여기에 이 히스토리를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만 혼자 동떨어지게 여기서 잘해야지라고 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여기 물려있는 사람 많은데 나만 이거 없는 걸로 치고 메모장 가려도 상관이 없는 걸까요? 이런 질문이죠. 네, 상관없다고 봅니다. 이 질문에서 제가 느껴지는 거는 이 위에서 분명히 물려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말은 이러한 물려 있었던 매물들이 이 위에서 어딘가에서 계속 나올 거다 이거를 좀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맞는 얘기거든요. 맞는 얘기인데 저는 이 정도가 이거랑 똑같아요. 여기서 제가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1번, 2번, 3번 모두 신고가예요. 그럼 신고가 매물대나 물린 물량 튀어나오는 매물대나 뭐가 더 많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큰 차이 안 둬도 된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거는 명쾌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세요. 이런 거에 되게 좀 사소하게 신경 많이 쓰거든요. 특히 이제 종토방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나가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에 큰 의미를 두게 되는 경우인데 제가 지금 질문한 것도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좀 질문을 그럼 또 계속하면 또 이런 것도 눈에 좀 걸리는 거죠. 이게 여기서 내가 뭔가를 할 때 이거 봐라. 이 차트가 윗꼬리 아랫꼬리가 이렇게까지 길게 달리면서 이렇게 뭔가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이거는 그만큼 힘이 약하다거나 아니면은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이거는 주포가 뭐 운전을 더럽게 못하네. 이거 뭐 이래 막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런 또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음주운전이라고 하죠. 그죠. 이게 또 그리고 실제로 이런 매매를 하다 보면은 막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씨 이런 거 할 바에는 내가 좀 약간 머릿속에 그려지는 걸 한다 이런 생각도 들기 마련이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사석에서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주식 얘기를 한참 할 때 이런 걸 가지고 음주운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옆에서 한 명은 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건 음주운전을 넘어섰다고 이건 약 발구 운전하는 거라고 맞아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빵빵 터져요. 너무 웃기잖아요, 표현이. 근데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왜 그런 생각을 할까라고 하게 되면 저는 그게 세력이라는 그 추상적인 존재에 대해서 자신이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불안함과 막연함 속에서 그냥 농담으로 말했지만 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말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사석에서는 이런 얘기 못합니다. 왜냐 하는 순간 진지충 되니까 저는 말을 아끼죠. 이거 되게 한 반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사실. 네. 말은 아끼죠. 근데 저희 컨텐츠 유튜브 영상에서는 저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한마디를 해주는 사람이니까 여기선 진지해져도 되죠. 저는 그 말 속에 자신의 주식에 대한 관점이나 표현이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이런 현상도 나올 수 있고 저런 현상도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인지하고 있으면 사실 이게 음주운전이고 저거는 무슨 정속주행이고 막 그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주식이란 거를 좀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쉽게 딱 뭔가 좀 분석이 되는 그런 현상에서 내가 한마디로 통제가 잘 되는 그런 상황에서 수익을 내기가 편하고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이런 관념들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카테고리화 되기 쉬운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좀 하잖아요. 고점 돌파할 때는 무조건 들어간다 뭐 그런 느낌처럼. 근데 이거는 뭔가 카테고리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는 정리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거부감이 있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좀 그 심리가 좀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진짜 이제 행동적으로도 진지하게 팁을 드릴 수 있는 거 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일단 음주운전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빗대서 얘기를 해볼게요. 내 앞차가 음주운전을 해요. 막 이렇게 비틀배틀 대면서 갑니다. 내 차는 뒷차예요. 더듬이 있는 차가 내 차입니다. 별까지 달아주죠. 내 차가 여기서 따라갑니다. 앞에서 음주운전하고 있는 차를 내가 뒤따라가서 운전을 할 때 나는 어떻게 운전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요. 가까이 붙어서 운전할수록 안 좋죠. 불안하죠. 변수나 충돌 위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리를 벌리던가 아니면은 이 차가 이쪽으로 움직일 때 나는 빠르게 지나가서 이거를 확실하게 지나가든가. 어때요? 이거를 다시 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으로 말하면은 브레이크를 잘 밟던가 엑셀을 확실하게 빠르게 밟아주던가 이거잖아요. 매우 간단하죠. 음주운전에 대응하는 팁인 거죠, 이게. 네. 근데 그게 주식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이렇게 대세 하락 이후에 저점 반등하는 듯한 모습에 이런 종목들이 조금씩 보일 거예요. 이런 종목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들이 하나, 두 개 조금씩 눈에 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도 얘기했는데 파동 사이클에서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생기기 좀 쉬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보일 건데 이때 내가 어떻게 매매하는 게 진짜 중요할까라고 하게 되면은 이 속도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매매를 하면서 공격을 할 때 확실하게 좀 공격적인 상승 파동에서 매매를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해주면서 대응 속도를 높이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아닌데 올라가는 듯한 종목이 이렇게 가다가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내가 속도를 높이려고 하니까 막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이 종목이 꺾여서 다시 하락하는 듯하게 바뀌는 시점 있잖아요. 이런 거에 걸릴 수도 있죠. 그걸 인지하면 확실하게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이런 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눌림목 매수야, 비중 채울 기수야, 물타기야 하면서 이런 데서 막 쓸데없는 비중 받아주는 매수 이런 것들 조심해주고 확실하게 손 묶어준다면 손 묶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속도를 높일 때는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그러니까 매수할 때와 기다릴 때 이 완급 조절 속도의 편차가 커야 돼요. 지금 같은 대응에서는 이게 커질수록 유리합니다. 이게 근데 실제로 이행할 때 되게 어렵고 고급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인지해 줬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들으면 사실 또 이제 생각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야 될 때, 늦춰야 될 때, 그럴 때가 뭘까? 기준이 뭘까? 이런 식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뭐 속도 높여서 비중 확 들어가고 뭐 이렇게 어중간하게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데는 이제 분봉으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 상황이 눌림목이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어중간한 높이에 달려있는 거에서는 눌림목이라고 생각하거나 막 그러지 말아라, 그런 뜻인가? 뭐 이렇게 또 생각할 것 같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 말 자체가 이게 참 말로 설명하는 것과 실전에서 이거를 이행할 때 여러 가지 케이스마다 다른 그 부분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아마 방금 말했었던 것도 포함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지, 여기서 속도를 높이려면은 100으로 한 번에 비중 100% 갔다가 올라가면 먹는 거고 떨어지면 그냥 손절하는 거고 다시 100으로 갔다가 떨어지면 손절하는 거고 막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요. 손절 카드가 있으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을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변동성 큰 거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래 저점하고 고점 잘 잡아서 확 치고 들어가고 딱 빠지고 그런 거 잘해야지. 지금 어니스트님도 그 얘기 하는 거네. 만약에 내가 여기가 치고 올라가는 데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되면 여기는 손절하는 데고 치고 들어갔다가 잘 빠져라, 이런 얘기 하는 거네 라고 또 그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아쉽지만 그 얘기는 아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래 여기 비중 100이고 여기서 0이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홀짝이 됩니다. 저는 근데 홀짝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홀짝이고 다르게 하는 건 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데 결국에는 속도 올리고 속도 줄이고 한다는 게 오를지 떨어질지 안다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오죠.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동차에서 0에서 출발하면은 100으로 한 번에 가나요? 그냥 딱 전원 키듯이? 엑셀 딱 발 대는 순간 100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0에서 100km까지 가는데 어느 정도의 속도가 걸리냐, 막 제로백을 가지고 차의 성능을 얘기하듯이 결국에는 10, 20, 30, 40, 50, 60 이런 속도를 거쳐서 결국엔 0에서 100이 가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 제로백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작을 할 때는 어찌됐든 비중은 0이에요. 근데 투자에서는 100% 한 번에 시장가 매수라는 카드가 있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되고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을 거쳐가야 된다. 거쳐갈 때 정확히 말하면 제로 100도 아니고 그 전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 뭐 한 70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비중 70까지 0에서 한 번에 70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비중들을 다 거쳐가면서, 그리고 그 비중 안에서 매수 매도 섞어가면서 분할시켜서 그 속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엔 그거 할 수 있냐 없냐가 공격력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거 그리고 또 이제 질문을 할 게 이런 거일 것 같습니다. 이거 과거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수급이 들어왔다가 그냥 쭉 꺼지고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것도 그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자니 얘네들보다는 뭔가 좀 이 일봉상에서의 거래량이 많네, 이렇게 붙었네, 또 옆에 뭔가 좀 다르긴 한 것 같다. 근데 그래도 뭐 이게 어디 가겠어? 똑같은 애겠지, 막 이런 식의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또 소심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이게 소심인 건지 그냥 조심스럽게 그냥 잘하는 건지 이 기준점도 좀 명확하지 않잖아요. 이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이거는 기술적인 이야기 이전에 주식 투자에 대한 관점부터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대표적으로 저희가 오늘 한 설명을 들었었을 때 방금 버디님이 말씀해 주신 상황이나 아니면 제가 아까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속도 조절할 것 같으면은 그럴 것 같으면은 방어 상황 됐을 때 질질 늘어지면서 좀 오래 관리해야 될 수도 있고 막 그런 말로 들리는데, 그럼 난 그런 거 안 하고 싶고. 그죠. 이게 지금 이렇게 방어 상황이 쭉 돼서 질질 늘어지면은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럼 나 이거 차라리 안 하고 이런 가능성 좀 덜한 거, 동전의 앞뒷면으로 보자면 앞면만 있는 거, 막 그런 거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다들 원하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저는 다른 모든 거 이전에 투자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스스로 자가 질문을 해보시고 그거에 대한 깨달음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투자라는 거는 자판기가 아니다. 돈 넣으면 딱 물건이 나오는 그런 게 투자가 아니다. 투자를 잘한다는 거는 이런 동전의 앞뒷면 상황을 둘 다 잘 이용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거를 피해가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뭐냐? 열심히 잘 손절하면 돼요. 근데 열심히 잘 손절하면은 내가 돈을 내서 그 상황을 피하는 거예요. 이 상황 맞았다? 난 돈 내고 피해야지 하고서 돈 내고 리셋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돈을 못 벌잖아요. 지출만 생기고. 그럼 투자하는 의미가 퇴색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지한 자기 생각이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가능성 정도야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야 이거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떨어질 만한 거에 가자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사실 들어가는 건 다 막 이런 거일 거예요. 이런 거 왠지 막 계속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거에 들어가서 계속 꼬다리에 들어가서 물리는 그런 거를 반복하게 될 가능성도 꽤 높고, 본인은 그게 물리기 싫어서 관리 오래 하기 싫어서 그런 건데 사실 그 생각이 본인의 발목을 잡는 거죠. 물리기 싫어서 한 행동이 더 크게 물리게 만들죠.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저도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 내가 그런 거였구나 라는 건 정도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뭔가 그 조심스러운 그 마음이 당연한 거고 어떻게든 그거를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마치 그거를 내가 피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라는 식으로 그 동전의 뒷면을 보지 않고 앞면에 좋은 것만 찾아가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전 진짜 뭐 단언컨대 절대로 솔루션이 될 수 없다. 뒷면을 같이 마주 보면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컨트롤 할까를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한 거다. 그게 이제 더 발전하면 본인의 스타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는 거다라는 얘기까지 좀 해드리고 싶네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근데 앞면을 보지 말고 뒷면에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뒷면을 키워나가야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누군가는 이만큼의 하락을 컨트롤할 수 있고 누군가는 이만큼의 하락을 컨트롤할 수 있고 누군가는 이만큼의 하락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주식 투자는 이 사람이 제일 잘해요. 그죠. 그리고 수익도 제일 크게 나와요. 이게 결국엔 뭔데라고 하게 되면 이 크기와 공격력의 크기는 비례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전히 이제 좀 뭔가 좀 발전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부분을 사실 나는 이런 거는 내 스타일 아니야. 내 스타일 아니야. 내 스타일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피해 가려고 하는 게 이제 또 사람 심리거든요. 합리화시키면서 저건 내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빠르게 확 들어갔다가 손절하는 걸 할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흘러가게 되는데 절대 좋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극단적인 걸 말했지만 이게 발전하고 발전할수록 계속 그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키면서 본인의 실력을 저하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 부분을 계속 경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훈련이 필요한 거고 훈련하면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뭐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상황들 요즘에 많이 겪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 들으실 때 불편한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게 이 종목 물려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게 아니더라도 나는 종목이 다 물려서 이렇게 지금 새로 뭔가 좀 희망찬 뭔가에 들어가는 게 나는 어려운데 난 일단 물린 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큰 틀에서 보면은 다 결은 같아요. 이게 바로 어제 그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이제 새로 들어갔을 때 뭔가를 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기존 물려있는 것들도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동일한 맥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선을 긋고 나는 물렸는데 저건 신규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벽이 쳐지는 거죠. 근데 그러시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뭐 신규든 물린 상황이든 그 상황에서 내가 올바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만약에 없으면 그 능력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선에서 저희가 유튜브도 해드리고 있는 거고 이제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거는 투자 클럽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죠. 네, 방금 그리고 버디님께서 말씀해주신 진짜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거, 자, 종목은 동일하고 종목에서 나온 상승 흐름도 동일하고 이 종목 안에서의 뭐 호재 아니면 좋은 흐름 이런 거 다 동일한데 이게 신규로 들어갔을 때와 나는 계좌 다 물려 있는데 이렇게 됐었을 때 분명 같은 종목의 같은 시점인데 다르게 받아들여지죠. 분명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있잖아요. 그거 있으신 분들은 바로 연결해서 생각해야죠. 왜 다르게 생각이 들까? 도대체 왜 그럴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라는 변수입니다. 자기 자신이 변수다. 내가 이게 기회가 될 수 없는 계좌를 가지고 있다. 왜 이 계좌 갖고 있는데 내가 만든 거니까. 결국에는 주식 투자는 그래서 종목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매우 중요하다. 나도 바꿔야 된다. 이것까지 연결해서 꼭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깨달음 같아요. 네, 이겁니다. 저희가 이제 종목을 가지고 스터디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스터디는 이 오늘의 영상은 오늘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전 영상 모두 다 이 나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거지 뭐 이 상황에서 이제 뭐 공식처럼 끼워 맞춰서 뭘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런 거는요 저희가 얘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 없어요. 그거 이제 찾는 거 그만하세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좀 이동시키면은 참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거기서 많이 도움 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도움 드리고 있는 부분은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 말고요. 네이버에서 주식 비드어 공유 카페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이 해당 검색어로 검색을 하면은 맨 위에 이렇게 카페가 하나 뜨는데요. 똑같은 이름의 카페죠. 여기 들어가면요. 이런 식으로 생긴 카페입니다. 저희가 디자인을 바꿀 것 같진 않으니까는 이 디자인 말고는 저희가 아니에요. 저희 사칭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여기 들어오셔서 이 왼쪽에 있는 카페 가입하기 버튼 있죠. 이거 한번 눌러서 네, 아주 간단하게 카페에 가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아래에 있는 이 배너 주주회원 투자클럽 공지 보러 가기 누르거나 아니면은 전체 글 보기 눌러서 메뉴에 있는 필독 공지 누르시면 똑같은 공지거든요. 클럽을 어떻게 가입하는지 설명을 쭉 해놨고요. 여기 이렇게 한번 좀 내용을 정독을 해보시면은 어떤 클럽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니스트님 제자 돼서 실전 매매 뛰면서 수익도 만들어 가고요. 그러면서 실력도 키워가고 경험치도 쌓아가고 개인 매매에 대해서 도움도 받고 뭐 그런 곳입니다. 뭐 유료 회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뭐 회비는 진짜로 이거 뭐 크다면 크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작은 겁니다.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애들이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들 학원비보다도 싼 거예요 이거. 그리고 그 안에서 돈까지 벌어다 주고 주식으로 평생 이 클럽 가입하면 얼마 버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그냥 뭐 이 회비 이상 법니다 이런 게 아니라 평생 벌어들이는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가감없이 많이 알려드리고 있고 훈련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요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저희 쪽에서 컨택하고 안내 한번 드리고서 가입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계속해서 영상으로 찾아뵐 거니까 유튜브도 구독 알람 해두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